크다라고 개념을 잡으세요. 토는 근본 목적이 목을 심는 데 있는 겁니다. 목. 그래서 이 진토 속에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을 잡아야 될 게 진토에 먼저 묘목이 지금 심은 겁니다. 묘목이 먼저 심었어요. 그 다음에 인목도 심긴 심었는데 멀리서 심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런 식의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냐면 이 글자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묘, 인, 진 이건 또 그릇이 또 달라요. 뭔가 사주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주의 그릇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 사주와 요 사주 같은 목을 심었죠? 같은 인목과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진토에 심었다. 진토에 심었죠? 심었는데 이 진토 옆에 인목이 있어요. 이 사주는. 근데 이 사주는 진토 옆에 묘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나무를 심어도 이 사주가 더 좋아요. 더 좋다. 조금 그릇이 크다 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뀌는 형태를 개념을 좀 미세하게 빨리빨리 캐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사주 보는 눈이 커집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뭐냐면요. 옆에 있는 글자 진토가 있게 되면 진토 옆에 인목이 있는 것이 진토 옆에 이렇게 묘목이 있는 것보다 이 나무가요 더 큰 나무입니다. 더 큰 나무예요. 인목은 큰 나무, 묘목은 작은 나무.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개념을 잡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 이자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지는 사주에서 일지는요 내 몸입니다. 요 개념도 이제 제가 궁성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한번 듣고 가세요. 연월일시 중에서 일간을 나타내는 일지는 곧 내 몸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지지가 곧 일지죠. 일지가 무슨 글자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부부궁합 볼 때도 이런 개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토에 인목도 심고 묘목도 심었고 진토에 묘목도 심고 인목도 심었는데 그래도 인목이 옆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이 인목은요 같은 이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같은 목국토죠. 지금 전부 묘목 극토 인묘지는 인목과 묘목이 합을 하죠. 그래서 인묘 목의 기가 성하다. 성하면 토를 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극이 더 심한 극입니다. 이게 묘진이 그래서 묘진 뭐 육해살 뭐 그런 얘기 하죠. 원진 뭐 육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근본은 목국토에 있는 거지 다른 뭐 신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요사주는 인지는 같은 목국토지만 인목은요 항상 이 병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병화가 있어요. 인중에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인호술로 치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의 관계다. 인지는 목국토이면서 바로 목생화 화생토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인진의 구조 목국토이면서 목생화 화생토의 관계다. 그래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심하질 않아요. 그리고 진토도 습이 있는데 물이 있는 습한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습한 땅에 인중의 병화가 함께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 진토라고 하는 이 땅이 값어치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구조가 좀 더 낫더라. 그래서 인묘지는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나무가 토에서 뿌리를 받고 성장을 하는구나. 그로 인해서 토가 좀 극을 당하는구나. 토가 극을 당하니까 이게 토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또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통변을. 그렇게 되면 사주는 또 쉽게 해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일지에 인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지는 내 몸이면서 동시에 배우자다. 항상 요 개념을 가지고 계십시오. 내 몸이면서, 그리고 나의 사고다. 나의 사고이면서 일간의 정신이다. 혼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지에 좋은 글자가 있어야만이 인생이 주변에 아무리 나쁜 글자가 있어도 이게 무난하게 헤쳐갈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온통 흉신인데 일지마저 흉신이면 이게 바로 이제 고립무원이죠. 고립무원의 사주가 된다. 사면초가다. 눈물 흘리는, 좀 그렇지만 피눈물 흘리는 사주가 된다. 눈물이 많다. 한많은 인생을 사는 거죠. 한많은 인생을 산다. 특히 이렇게 목이 방국이다 또는 삼합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뭔가 사주에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글자가 없게 되면요, 목은 인체상 관절입니다. 관절. 그래서 뼈, 소위 이제 시골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뼈 빠지게 고생한다는 말 쓰죠.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는 사주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뼈가 상접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목에 이제 완전히 흉신으로 작용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묘목은 항상 목이 많게 되면요, 반대되는 글자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중의 병화가 이때는 용신이에요. 인중의 병화가 왜 용신이냐면 답은 하나죠. 인중간목과 인목과 묘목과 진중을목은요, 태양을 보고 자라야 됩니다. 이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글자가 유일하게 병화예요. 이 병화를 바로 인목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인중의 병화가 그냥 무조건 이거는 절대용신이다. 절대용신이요. 그 다음에 조우용신이요. 그 다음에 통관용신도 되죠. 통관용신도 됩니다. 이럴 때는 목생화, 화생토로 빠지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해석이 있다는 정도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묘진 목국에 한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바로 진토는 우리가 오행상 양이죠. 양이니까 이제 위장이 됩니다. 이게 진토는 위장이죠. 그리고 양의 토니까요. 위장이 바로 위장 맞네요. 네. 양간이니까. 그 다음에 음간은 비장이 되죠. 비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 이런 게 극을 당할 경우에는 비장의 문제가 생기고, 양간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위장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장병이 있다. 위장병. 아니면 토가 맞았으니까 피부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토에 해당되는 허리, 척추 이런 거, 그 다음에 토에 관련된 이게 질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합 중에서 지금 계절합, 인묘진 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사오미하고 신유술, 해자축, 그거에 대한 약간씩 개념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구강은 여기에서 좀 마치겠습니다.